자, 오늘은 입춘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해맞이 기도를 3번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동지,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동지가 새해맞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지는 양력으로 해요. 태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력으로 겹치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대개 11월에 음력으로 11월에 동지가 있기 때문에 11월을 동지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음력하고 양력이 해마다 다르게 겹치기 때문에 상순에 들면은 애동지라고 하고, 중순에 들면 중동지, 늦게 들면은 늦동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늦동지가 들면 이제 사람들이 겨울이 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양도 부족하고 힘도 없어요. 옛날에는 또 굶었잖아요. 밥도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팥죽도 써먹고 이렇게 1년 동안 모든 액난을 다 소멸하고 새해를 맞는 기분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가 이제 입춘이에요. 근데 올해는 정초기도하고 입춘하고 겹쳐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입춘을 새해맞이 기도라고 하냐면 1년 우리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24절기가 있는데 입춘이 새해 첫 번째 절기예요. 그래서 입춘이 딱 되면 이민년의 첫 절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삼재풀이 기도라고 해서 삼재 소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하듯이 신중 기도를 7일 이렇게 해서 3번을 하게 되죠. 오늘 이제 삼재풀이 기도, 이제 입춘 기도를 회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대체 뭐를 한 건지, 내가 기도를 잘 한 건지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모르면 마음에 확신이 안 서요. 삼재가 소멸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확신이 안 서.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삼재를 소멸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확연하게 아시고 오늘 돌아가시고 이제 차후에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삼재가 어떻게 해서 소멸되겠어요? 오늘 삼재 기도했잖아요. 삼재가 왜 소멸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잘 몰라요? 예. 백중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 절에는 그 천도제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백중을 하거나 이런 기도를 하거나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 굶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쌀이 항상 간당간당해.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렇게 쌀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이 하셨네요. 뭐 이런 쌀들은 이제 저희가 또 모아서 또 이렇게 기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구 관내에 이제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밥 굶던 시절에도 정말 하루에 이 종이컵으로 한 컵, 한 홉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이렇게 덜어서 다른 이 쌀독에다가 조그마한 단지에다 이렇게 모았다고 해요. 그게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걸 이고 이 보살님들이 이제 절에 온 거예요. 제가 이제 해인사에서 그 강원을 다니면서 4년을 살았는데 해인사의 노스님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해인사에 그 쌀을 보관하는 창고를 고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관리하는 스님들의 소임을 고방이라고 해요. 고방. 근데 그 사람이
가장 권력이 막강했대요. 왜? 쌀 창고를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스님들은 그 큰 방에 이렇게 명패가 다 있었대요. 그 절에 사는 스님들의 명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패가 왜 있냐면 내가 밥을 먹는다고 하면 이름이 보이게 이렇게 걸고 내가 오늘 점심은 안 먹습니다 하면 이렇게 거꾸로 걸고 왜 그렇게 했냐면 쌀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쌀을 어디 가서 이제 얻어와야 되는데 못 얻어왔어. 그럼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난 못 먹는 거야. 이름을 안 보이게 딱 감추고 나와가지고 저기 계곡물 마시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요즘 우리 불자들도 참선이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중앙승가대학도 또 다녔었거든요. 근데 중앙승가대 다닐 때 이제 우리 불교학을 강의하던 교수님한테 내가 들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종교 사상 500년이라는 탄압을 정권으로부터 500년이라는 탄압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종교가 세계의 불교뿐이래요. 한국 불교뿐이래요.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탄압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500년이 아니라 600년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에도 탄압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선 말쯤 가니까 스님들이 점을 봐. 그리고 부적을 써줘. 내가 이제 저기 해인사에서 나온 이제 그 어떤 불사 동참문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부석사에서도 한번 집을 수리하면서 나온 상량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조선시대 불사한 거에는 성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게 성이 없는 사람들 누구냐? 천민이에요, 천민. 우리 지금 다 성 있잖아요. 이 성이 다 있는 것 같죠? 옛날에는 성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요즘 쉬운 말로 하면 마당새, 콩 두 말,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저기 부석사에 보면은 돼지 키우는 돈수라고 써 있어요. 돈수. 돼지 키우는 사람 누구 얼마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오래 힘들게 살다 보니까 조선 말에 가니까 참선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조선에 선원이 싹 사라져 버렸어. 그냥 부적 써주고 점 봐주고 뭐 이런 거. 근데 부처님 계율에는 별자리 보고 점치지 말라는 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맥이 딱 끊긴 거야. 그런데 경어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전국의 선방을 다시 살리죠. 70여 개가 넘는 전국의 선원을 경어 스님이 다시 문을 열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경어 스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스님이 됐는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어 스님 가족이 엄청나게 가난해가지고 굶기를 밥 먹듯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어 스님의 그 속가 모친이 입을 하나 덜 심정으로 8살 경어를 절에다 맡긴 거예요. 그럼 절은 어떻게 해서 그 굶는 거를 그나마 면하고 있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도 굶어. 우리 집도 어느 날은 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독에서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되는 쌀을 덜고 그거를 모아서 절에 갖고 오고 했던 그 보살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불교가 살아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다니시는 이 불교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제일 큰 공덕이 뭐냐면 불법을 오래 가도록 호지하고 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돼. 그것만큼 큰 공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삼재기도를 하셨는데
이 삼재가 소멸되는 원리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공약물도 올리고 이렇게 한 공덕으로 삼재가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행위 뭐 일체 안 해도 이렇게 이제 기도에 동참한 공덕으로도 충분히 삼재는 소멸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이제 또 제가 말을 안 할 수 없는 게 저는 이제 우리 문화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 문화재를 어떻게 하면은 외국에 나가 있는 건 찾아오고 또 있는 거는 어떻게 잘 보존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그런 운동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등록돼 있는 그 문화회복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지금 이사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봉암사에 2014년, 15년 이때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봉암사라고 아시죠? 문경 봉암사. 스님들이 참선하는 우리 조계종의 독립선원이거든요. 근데 거기 해제비를 그 당시에 얼마 주냐면 3달 살고 나면 이제 사실은 6개월을 살 수 있는 그게 해제비인 거예요. 근데 스님들한테 50만 원을 준단 말이야. 종단에서 너무 작으니까 또 50만 원을 보태줘. 그래서 1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럼 100만 원을 6개월로 나누면 얼마씩이에요? 20만 원씩도 안 되죠. 그러면 그게 약값하고 뭐 통신비 하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 내가 그때 이제 살 때 이제 청중이라는 이제 소임도 보면서 이제 그 회의도 운영회의도 같이 참석하고 하면서 내부 사정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기세가 겨울에 3달 만에 1억이 넘게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난방을 다 전기로 하고 또 밤에도 가로등도 켜고 막 이렇게 그 넓은 도량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스님들이 그랬어요. 아니 여기에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고 이 국보와 보물을 지키고 관리를 하는 스님들이 없으면 이게 유지가 되겠는가. 그래서 최소한 전기세만이라도 공공용으로 인정을 해달라. 공공용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용이나 뭐 저기 박물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농업용도 일부 공공성이 인정받아서 농업용 전기는 싸죠. 이제 그런 공공성을 인정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왜? 우리 불교는 수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거는 보수비예요. 어떤 분들이 막 이번에 민주당의 정청래라는 사람이 뭐 스님들이 무슨 산적대다 뭐 무슨 뭐 봉이 김설단이다 하고 막 공격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스님들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은 다 받고 또 관람료도 또 받는다.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절에서 받는 거는 뭐냐면 문화재 사찰에서 받는 건 뭐냐면 문화재 관리비가 아니고 보수비예요. 문화재가 물이 새. 집이 오래돼가지고 물이 새. 나무가 썩어서 무너지게 생겼어. 그럼 그런 보수비를 받는 거예요. 관리비는 전혀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제 하죠.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이제 대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문화재 관람료라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불자들도 왜 그거를 받고 있는지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자들이 사실은 불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불법이
지켜지질 않고 오래 가질 못해요. 스님들만 있어가지고 불법이 지켜지겠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 역사가 있는데 쉽게 하나 예를 들면 제가 부석사 살 때 경험한 거하고 똑같은 게 국립공원 제도예요. 부석사에 제가 이제 주지로 사는데 부석사 입구에 그 일주문 앞에 길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그 일주문 좌측으로 우측으로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시청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도로 사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 일주문 앞에. 부석사가 양쪽 주차장을 들랑달랑 하면서 그 인접 도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 사용료를 내라고 고조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석사도 이게 문화재 사찰인데 아니 무슨 절 앞에 도로를 독점적 그 도로를 불자들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산길로 연결돼 가지고 산으로 가는 사람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금액을 보니까 몇만 원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귀찮게 생각했으면 그거 뭐 몇만 원 안 되고 그냥 뭐 내고 말아도 되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 부석사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좀 넘었어요, 1년에. 그러니까 그 몇만 원 그거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거는 또 못 봐주거든.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시청을 쫓아갔어요. 시청에 이제 도로가를 쫓아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왜 부석사에 이런 세금을 먹이냐.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막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세상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금 안 내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스님들이라고 세금 안 내고 그러면 되겠냐고 막 오히려 막 나를 혼내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거기서 면박을 당하고 내가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따지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절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절 앞에 시청 땅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좌우측으로는 다 주차장이 부석사 땅인데 이 땅이 왜 가운데 길만 서산시가 소유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땅이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이게 부석사 거였어요. 근데 또 그 전 주지한테 내가 그 당시에 주지를 살았던 스님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시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내려고 하니까 절에서 좀 땅 좀 기부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좋은 주지 스님이 그러세요. 뭐 길라면 뭐 우리 절도 좋죠. 뭐 하고 이렇게 땅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내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90년대 중반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거예요. 뭐 한 20 몇 년이 흐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 당시 공무원들도 다 나가고, 그 당시에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나가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이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금을 먹이는 거야. 서산시 땅인데 니네가 독점적으로 쓰고 있어. 세금 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무원에 이제 우리 절 재산은 총무원에 인허가가 없으면 지금 팔지도 못하고 남한테 기증도 못해요. 그래서 총무원에 이제 자료를 요청했더니 총무원에 그 허가를 해준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떼가지고 다시 시청을 갔죠. 가서 이봐라, 이 땅이 원래 우리 부석사 땅인데 우리가 당신들한테 기부를 한 건데 이 땅에 지금 우리 보고 세금을 내라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해서 이거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국립공원 제도라는 게. 해인사를 지금 정청래 의원이 막 공격하고 예를 들었는데
해인사는 제가 거기 해인사에 4년 동안 살아서 잘 알아요. 가야산이라는 산의 40%가 해인사 소유예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절만 해인사 땅인 줄 알아요. 근데 그 국립공원 면적의 40%가 절 땅이에요. 거의 정상 부근까지가 절 땅이에요. 그리고 그 해인사라는 그 땅은 명승이라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만 문화재가 아니고 그 백운동 계곡 자체가 명승이라는 국가지정 문화재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럼 거기가 절땅인데 국립공원이 됐냐? 제가 이제 이거는 해인사 노스님들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국가에서 와가지고 절땅을 국립공원으로 사용하게 허락해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젊은 스님들은 극구 반대했대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땅을 주면 안 된다. 근데 그때 이제 국가에서 제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서 반을 절해 주겠다. 받는 것도 우리가 다 해주겠다. 스님들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돈 받아서 돈만 줄게요. 뭐 땅만 사용하게 해주세요. 뭐 국립공원 이렇게 전체 사용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노스님들은 밥 굶던 시절이니까 이게 돈 들으니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자 그랬는데 젊은 스님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저 사람들 정치인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냐. 저 사람들이 나중에 모른다고 외면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나라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죠. 국가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입장료 안 받으려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펴봤던 자리에 절 문화재 관람료만 혼자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봤듯이 서산시에서 세금 고지서를 날렸듯이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국립공원도 폐지됐는데 니들은 왜 입장료 받고 있어? 그리고 여기가 절 입구도 아닌데 왜 여기서 받고 있어? 막 하고 막 이제 제가 살 때도 해인사에 쳐들어온 적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무슨 시민의 모임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단체로 와가지고 입장료 폐지하라고. 근데 우리한테 얘기할 건 아니죠. 그거는 국가에 말아야 돼요. 국가에서 폐지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폐지하고 문화재 관리비를 절에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절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입장료가 없어지면. 절로 봐서는 그게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화재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또 홍보도 되고 하는 차원에서도 관람료를 폐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세계적인 추세는 어떠냐? 제가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근데 이게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거의 받고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 저도 여러 번 일본 문화재 찾으러 여러 번 일본에도 갔지만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싸요. 일본은 사찰에 들어갈 때 700엔, 800엔 내는 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700엔, 800엔이면 우리 돈으로는 한 10,000원 돈이에요. 우리 절 입장료를 10,000원에 받으면 큰일 날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보면 아예 없애는 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문화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문화재 정책을 어떤 당에서 어떤 정책을 내는지를 이번 대선에서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우리 조계종의 종립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보문고등학교, 뭐 대구에 무슨 고등학교 또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구에 우리 종립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중에 주호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판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종립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제 보니까 정말 내가 출가해서 정말 이건 악몽이다라고 경험했던 일들을 다 그 공약에 넣었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전기세 문제. 또 이게 그렇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으니까 이게 2중, 3중으로 또 불교를 제재해요.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면 해인사에 눈이 왔어. 막 폭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큰 소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길을 가로막아서 차도 못 다니네? 그거 스님들이 뱉다가는 큰일 나요. 국립공원법 위반이야. 그거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이 와서 치워줘야 돼. 왜? 절당인데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이야. 국립공원법에 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불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또 제재를 받아요. 그리고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또 제재를 받아요. 또 건축법에 의해서도 또 제재를 받아요. 그런 거를 일괄 처리하겠다라고 또 공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이유로 스님들한테 이제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공무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 편향 이런 것들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공약도 내세우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특정 정당을 찍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문화재 정책에 대해서 문화재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 우리 불교를 잘 보존하고 우리 문화재를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우리 불자들이 관심이 적으니까 지금 얼마가 흘렀어요? 해방 후 7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전기세마저도 우리는 일반 전기세를 내고 있어요. 절들이 일반 전기세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전기세예요. 여기 가정용이 있고 일반 전기가 있죠. 근데 절은 가정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전기세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봉암사처럼 1억이 넘는 전기세가 3달 만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스님들도 책임이고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도 책임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조호영 의원처럼 종립학교 출신 의원이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지 우리 국회의원 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막 공격하죠. 니네 왜 문화재 관련료 받고 있어? 쉽게 얘기하는 예를 드는 게 또 천은사예요. 지리산 천은사라고 아시죠? 그 천은사는 공격하는 게 일면 타당해 보여요. 왜? 절에 안 들르고 그 앞에 도로로만 지나가는데 입장료를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부당하죠. 나는 절에 가지도 않고 그냥 노고단 가려고 이렇게 그 앞길 지나가는데 왜 내가 입장료를 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당해 보이죠? 제가 봐도 타당해요. 근데 그 역사를 알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천은사 앞 도로가 원래 천은사 땅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땅이라는 게 몇백만 평을 가지고 있어요. 지리산 쪽에 화엄사나 이런데 지리산 화엄사만 그 화엄사 땅이 아니고 그쪽 면 산 전체가 화엄사 땅이에요. 몇백만 평이에요. 문경 봉암사만 해도 제가 봉암사 2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하루 종일 봉암사 그 소유의 산을 돌아다녀도 반도 못 돌아요. 산행으로 해도. 그 정도로 넓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길을 내는데 이 천은사 땅을 피해서 이렇게 내려고 하니까 경치도 안 좋고, 도로 내기도 힘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천은사 땅을 관통해서 그 절 앞으로 내야 지리산으로 가는 노고단으로 가는 길이 진짜 좋게 단거리로 나오고 좋게 나오게 생겼어. 그러니까 절에 공무원들이 찾아간 거예요. 정치인들하고. 스님,
여기 길 좀 내게 좀 허락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스님들 입장에서는 차가 이렇게 다니고 하면 불편하죠.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그거 수행 환경도 파괴되고 별로 안 좋을 것 같다고. 이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제시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저희가 여기 입장료를 받게 해줄게요. 그러면 절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고 해서 그 천은사 입장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절에 가지도 않고 도로만 통과하는데 왜 돈을 내야 돼? 뭐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천은사는 폐지했어요. 폐지하고 그 입장료의 한한 부분을 그 지자체에서 절에 지원을 해요. 그게 저는 맞아요. 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욕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데 그걸 당연히 없애야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삼재풀이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공덕을 쌓고 기도 성취를 하는 것은 우리 불법성 삼보를 호지하고 우리 불법이 오래 가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스님들이 엄청 줄죠. 1년에 100여 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출가자가. 그래서 아마 20, 30년 안에는 한 절에 한 스님도 살기가 힘들 거예요. 위기가 닥쳐오고 있어요. 조선 500년 그 탄압을 지켰듯이 여러분들이 같이 지혜를 모으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 관심이 없는 한 불법이 인도에서 소멸했듯이 소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관심을 갖고 의견을 피력하고 내 생각으로는 뭐 이렇다. 알고 보니까 여기 정청래 의원도 여기 보문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종교가 불교가 아니야. 개신교 집사가 됐어. 이제 종립학교를 똑같이 조우영 의원하고 같이 이 사람은 여기 부문고등학교 나오고 조우영 의원은 대구에 있는 그 종립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네,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대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지를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고 의견도 피력하고 스님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런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 우리 불교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데 이거 문화재 관람료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불법을 수호하고 우리 부처님의 법을 오래 가도록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정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삼재풀이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삼재가 드신 분들은 쥐띠, 용띠, 원숭이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소대에 가서 이제 소지를 하고 삼재 소멸을 축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소원 성취하십시오.